예, 안녕하세요. 미국에 이어 프랑스도 6세대 전투기 FCAS를 취소하는 것을 공식화할 걸로 보입니다. 영국은 내년 초에 공식화될 걸로 보이고요. 일본은 어버버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10년 앞서 있는 거예요. 비전과 전략에서. 기술에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구현 속도가 한 4, 5년 앞서 있으니까 합계 한 15년 앞설 것 같은데 다른 이유 때문에 몇 년 안 앞섭니다. 예, 오늘 그 얘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잠깐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미국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취소가 공식화됐죠. 바로 엊그저께 말씀드린 겁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 안 합니다. 예, 공군 차세대 전투기 NGAD 이거 바로 9월 초에 미 공군부 Department of Air Force 구매 담당 차관 앤드루 헌터가 취소를 공식화했습니다. 해군 차세대 전투기 FAXX는 2025년 예산이 사실상 제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군도 취소되고 공군도 취소된 거죠. 이건 이제 제가 세뇌 탈출 3287탄에서 미영일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줄줄이 급브레이크라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한 2달 좀 안 되죠. 영국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가 7월 19일 날 새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 GCAP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거부하고 있다. 전략 방위 검토 2025년까지 SDR이라고 부릅니다. 그거 끝나고 보자. 근데 실제로는 취소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야구 동료 부탁 말씀 올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7월 하순에 얘기를 할 때 전략적 국방 검토가 이게 최우선이고 여기에 맞춰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국 국방장관이 류크 폴라드가 다음 주에 영국, 일본,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모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작된 전략국방검토 SDR 위원회에 대고 이런 기체가 필요하다, 저런 기체가 필요하다라고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되든 전략국방검토는 그 소리에 좌지우지 돼서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3국 국방장관회의는 그 외교적인 자리고 GCAP 할지 말지는 전략국방검토 내년 초에 결론 나오면 그때 결정하는 거고 그 결론은 아마도 안 하는 걸로 될 것이다. 그 소리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저스틴 브롱크 영국 국방전략 전문가입니다. 왕립합동전력연구소 로얄 유나이티드 서비스 인스티튜트의 연구원인데 수석 연구원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영국 보수당 정부는 GCAP에 170억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향후 5년이 유럽 안보의 최대 고비인데 한가하게 이런 프로젝트에 돈 써야 하나. 미국조차 NGAD가 너무 비싸다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금 중요한 것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저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은 지금 분위기가 GCAP 드랍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습니다. 네, 이거 다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 메타 디펜스 7월 17일 거 프랑스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는 공군력의 컨셉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영국과 일본의 GCAP도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길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한 번 더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인 전투기는 뒤편에 물러서고 보다 진흥화된 보다 발전된 무인기들이 전진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동성, 속도, 폭장량 등 전투기 성능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주요 기준이 점차 빗바라게 된다. 자율전투, 순항속도, 슈퍼크루징, 통신, 조종사 의사결정 지원 등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진다. 미 공군이 NGAD 프로젝트를 사실상 중단한 것 역시 값비싼 6세대 기체 200대를 갖추어 봐야 화려한 장식품에 지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6세대 전투기들이 자랑하는 전투 기능들 대부분을 값싼 드론이 대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다. 미 공군은 대단하다. 미 공군이야말로 유인 전투기의 메카이다. 그럼에도 미 공군에서 스스로 유인 전투기의 역할 축소라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미 공군이 앞장서서 모색하고 있는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NGAD는 이름만 남고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GCAP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국에서 6세대, 공군 6세대 NGAD, 해군 6세대 FAXX가 드랍되면은 결국 GCAP도 드랍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결국 메타 디펜스 프랑스 이 군사 매체도 그러면 프랑스가 주도하고 독일과 스페인이 함께하는 FCAS도 드랍되는 거다. 결국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서방의 지금 3대 진영이 전부 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취소하는 거다. 그 소리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 근데 이제 프랑스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FCAS 취소합니다. 이 얘기는 직접 안 해요. 예, 지금 이게 바로 오늘 아침에 프랑스 권위 있는 군사 매체 메타 디펜스의 제목입니다. 거기에 보면 FCAS 프로그램 European Cooperation will cost France very very dearly. 6세대 전투기 FCAS를 유럽에서 공동 개발하는 것은 손해가 막심하다. 단독 개발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잠깐만, FCAS를 그만두자가 아니라 프랑스 혼자 개발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놓고 일단 FCAS를 깨죠. 그럼 프랑스가 개발한 6세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프랑스가 하니까 우리 마음 편하게 이성적, 현실적으로 재검토해야지. 재검토하고 나니까 이거 뭐 6세대 뭐 초대형 초고급 그런 기종 아니야. 그거 갈 필요 없네. 뭐. 그러니까 얘들은 직접적으로 FCAS를 그러니까 그 그레이드를 낮춰서 개발하자가 아니고, 혹은 개발할 필요 없다도 아니고, 삼국 공동으로 개발할 필요 없다라고 먼저 그거부터 못을 치고 들어가더라고요. 역시 프랑스답더라고요. 고약한 친구들이야. 프랑스가 이렇게 고약한 데가 있습니다. 일본은 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거 이제 일본에 한 7, 8만 조에 올라간 괜찮은 채널인데, 유튜브 채널인데 제가 짧게 좀 번역을 해봤습니다. 배경에 일본어가 좀 깔릴 겁니다. 여성으로 녹음했더라고요. 네. 이같이 영국, 일본, 이탈리아 기업의 공동 작업은 순조롭지만 영국 정부의 움직임은 괴상합니다. 3. 영국의 불온한 거북살스러운 움직임. 영국이 노동당 정부로 바뀌면서 GCAP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있어 불온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판버로 에어쇼가 열리기 직전인 7월 19일 더 타임스 등 여러 영국 매체들은 영국의 정권 교체에 의해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차세대 유인 전투기 GCAP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영국 전략 국방 재검토 Strategic Defense Review의 대상이 됐다라고 보도했었습니다. 네, 살펴봤듯이 일본 쪽에서는 아직 제가 뭐 일본 말을 잘 못해갖고 많이 검색은 못해왔지만 눈에 띄는 걸로 봐서는 지금 미국에서 NGAD 혹은 FAXX 같은 미 공군, 미 해군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중지됐다. 또 왜 중지됐나? 그 다음에 프랑스 메타 디펜스 같은 데서 생각되는, 거기 좀 맨날 이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6세대 개발 중지된 얘기. 프랑스는 이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큰 그림에 대해서 일본 매체가 거의 안 다루더라고요. 안 다뤄요. 그리고 지금 이 유튜버도 이 큰 그림은 전혀 얘기 없어. 그냥 영국이 불온하다. 아니 약속했으면 해야 되는 거지 말이야. 고무신 거꾸로 돌려 신으려는 이런 불온한 움직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다뤄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붙은 저기 뭐라 그러죠? 저기 뭐 댓글이 한 200개쯤 되는데, 그래도 이런 사정을 좀 염두에 둔 댓글이 딱 3개 있습니다. 3개. 그래서 오늘 그 3개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공중전에 있어 앞으로는 인공지능 무인기가 주력이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투기 F3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성통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이제 이건 제대로 본 거죠. 그러니까 초대형, 초고급, 초고가 기종으로 갈 필요 없다. 그 소리예요. 맞죠? 근데 이런 글이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댓글의 한 1, 2%. 예. 또 이건 굉장히 시니케. 이 팬버러 에어쇼의 모델 이렇게 출품된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얼굴을 정색하고 말이에요. 이상한 모양의 전투기 모형을 만들어서 내걸어 놓고 이것이 지금 과학의 최첨단입니다. 이렇게 뻥치면 말이죠. 잡혀갈 수도 있어요. 되도 않는 일 가지고 뻥치고 다니지 마라. 잡혀간다. 밖으로 아래로. 이것 때문에 이거 번역 안 돼갖고 일본 말 사전 한참 찾았네요. 밖으로 아래로. 이게 약간 얘가 뭐라 그러나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회화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어체가 아닌 그런 문투에서 야 잡혀간다, 털린다, 쇠고랑 잔다, 뭐 이런 정도 어감인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은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인데 단독 개발하면 큰일 난다라는 사람이에요.
일본 혼자 할 수 있다면 최상이지만 돈이 억수로 들어갑니다. 일본 단독 개발에 정부 지원금이 증가하면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국민 불만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공동 개발하는 겁니다. F2 단독 개발에도 억수로 돈 들었습니다. 영국이나 이탈리아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미리 단단히 못 박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렇게 터프하게 몰아붙이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니까 상대도 약속을 잘 지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관계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어리버리하면 바보 되는 겁니다. 좀 일본스럽죠. 우린 약속 잘 지키는데 저 유럽 것들 저거 뭐 아주 양아치야 뭐 이런 소리기도 하고 그거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유럽 것들이 약속 안 지키니까 혼자서 하면 안 돼 뭐 이런 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해야 되겠냐? 저는 아니다. 이런 기체는 증가하면을 제가 능가하면이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랑 무슨 관계냐? KF-21의 전략 및 비전은 이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에 비해 최소한 한 10년 앞선 거죠. 우리는 2015, 2016년에 이 방향으로 나갔고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은 2024년 지금 말 돼서야 이 방향 더듬고 있으니까 이게 공식화되는데 한 1, 2년 걸리죠. 그러니까 10년 앞선 거예요. 비전과 전략에 있어서는 기술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 이게 어떤 비전과 전략이냐? 일단 첫째 변주 진화형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대적인 수정이 있지만 4.5세대 어떤 측면에서는 F-16과 같은 멀티롤 또 어떤 측면에서는 F-15와 같은 요격기 또 다른 측면에서는 F-15와 같은 장기 항속 이 세 가지 얼굴을 4.5에서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4.5에서 FA-18G와 그라울러와 같은 EA-18 그라울러와 같은 전자전기 이 네 가지 얼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주에서 쓰겠다는 거지. 변주 진화형이죠. 그리고 이제 5세대 가서 이제 스텔스로 가겠다. 내부 무장창하고 위에 스텔스 도료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전자광학이나 적외선을 이제 그 매립시키고 기체에 그 다음에 지향성 통신 넣고 뭐 이런 거죠. 이게 다 이제 변주 진화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유무인 합동이죠. 그럼 유무인 합동을 하려면은 한 서너 가지가 돼 있어야 돼요. 우선 이런 고급 공중 드론은 놈들이 우리한테 엔진 안 팔아요. 네. 그러니까 엔진 항공 엔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고급 공중 드론은 놈들이 우리한테 전자장비 안 팝니다. 전자장비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런 고급 공중 드론에 채우는 미사일은 놈들이 안 팔아요. 미사일 풀세트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렇게 여러 비행기들이 다 떠다니고 이러니까 감시, 정찰, 정보, 타겟팅, 통신, 즉 초연결, 제 용어로 ISRTN, 그때는 네트워킹. 이게 그냥 우주에서부터 물속까지 다 돼야지.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가 돼야 유무인 합동을 하는 거예요. 유무인 합동이라는 게 뭐 이런 뭐 드론 비행기 하나 쌉하게 뭐 실험용으로 만들었다 이러고 되는 게 아니죠. 예, 이런데 유무인 합동이 고급화되면 그런 유무인 합동에 사용되는 고급 공중드론은 또 수출도 안 돼. 그래서 뱁새 황새 게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라는 흉악한 이웃을 정답게 가지고 있는 관계로 뭐 다랭이가 찢어져도 가봐야죠. 근데 다행히 전천후 제조업이 있고 첨단 칩에서부터 소재까지 대충 국내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또 국방의지가 있고 그 전통이 있어서 그 가랭이가 좀 덜 찢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멋있는 비전을 남들보다 10년 앞섰어.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손이 빠르니까 추진 속도가 또 플러스 5년, 그럼 플러스 15년이야. 15년 벌었네. 웃다가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지죠. 정치 개판이고 언론 개판이고 담론 개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줘도 마이너스 5년 다시 깎아먹어요. 거기서 5년은 시간 잊어버려요. 그럼 총합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줘도 한 10년 정도 벌은 거예요. 10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